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 바뀌는 통행법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사거리. 우회전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밟고 멈춰서자 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려는 때도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길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횡단보도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습관이 안 됐어갖고 사람이 우선은 건 그런 건 참 잘하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데 차가 많이 밀 때는 하다 보면 뭐 자꾸 뒤에 의식이 되더라고요. 길을 건너려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애매한데 경찰은 보행자가 손을 드는 경우,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빠르게 다가오는 경우 등으로 단속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에 통행 중인 사람 외에 대기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하게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조치도 강화됩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직진하다가 그거는 멈추는 것까지는 안 몰랐어요. 우측하면서 한 번 멈추는 건 알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단속 강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는 벌점이 20점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중점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가 도당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당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인데 국민의힘은 당내 역학구도와 맞물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민주당은 이모선 의원으로 낙점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이번 달 1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정 의원이 연임에 나서지 않으면서 후임으로는 원외인 경대수 전 의원과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을 전후해 후임이 결정되는데 후보가 복수일 경우 반정우택계인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 대 친정우택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내 8개 당협 중 유일하게 공석인 서원 당협위원장도 중앙당의 4분이 수습되는 대로 곧 확정됩니다. 김진무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오재세 전 의원 등 6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수권정당으로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구 인물이 조화롭게 바뀌어서 정책, 인재 영입이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2년 뒤 총선까지 조직을 이끌 사령탑을 교체합니다. 현재로선 이장섭 도당위원장의 후임으로 초선인 이모선 의원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충주와 제천단양, 동남 4군의 지역위원장을 확정하고 청주 상당은 오는 15일 김영근 전 도의장과 이강일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등 3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지역위원장이 되면 조직 정비, 그다음에 정치 활동, 그리고 지역 민원 해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그만큼 이런 가운데 지난 충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내일 충북도청 누리집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번호는 문자 전용으로 각종 민원과 정책 아이디어, 도정 개선 사항 등 수신 문자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는 동물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요. 동물원에서는 매일같이 특식이 주어지고 사육장에는 대형 선풍기도 설치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수박과 망고, 꽁꽁 얼린 과일들이 놓여지기 무섭게 사육장 속 반달가슴곰들이 뛰어나와 여름 별미를 먹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최근 식욕이 부쩍 줄어든 곰들을 위한 특식입니다. 일본 원숭이들에게도 얼음 과일 특식을 넣어줬습니다. 얼음 속 숨어있는 과일을 꺼내기 위해 이리저리 굴려도 봅니다. 햇빛을 피해 물속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수달은 먹이조차도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 더위를 피합니다. 사람만 더위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달 친구들도 더위를 잘 피했으면 좋겠어요. 표범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더위에 지친 호랑이는 대형 선풍기가 설치된 실내 사육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동물들의 식욕이 70%까지 떨어지고 활동량도 크게 감소해 사육사들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도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하고 더위에 약한 동물들에게는 영양제까지 주어집니다. 동물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식욕이 떨어진 것도 예방할 차원에서 영양제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덥지 않는 시간에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동물과 사육사들도 폭염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해 사용하거나 구입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정용 선풍기 15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는데 제품별로 풍량과 소음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가정이나 식당, 사무실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선풍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가정용 일반 선풍기 15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먼저 선풍기가 만들어내는 바람의 양을 비교한 풍량 시험. 제품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중 신일전자 시험 제품 2개가 각각 1분당 78.6세제곱미터와 67.6세제곱미터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날개 보호가드가 균일한 형태의 일반 선풍기가 곡선이거나 균일하지 않은 모양의 특수형 선풍기보다 바람이 풍부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2.01m/s에서 4.3m/s까지 차이가 났는데 르젠 시험 제품 2개와 삼성 시험 제품이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은 풍속을 낮게 설정했을 때 최소 20dB에서 최대 41dB로 측정됐습니다. 풍량이 많은 제품은 바람이 분산되는 특성이 있고 풍속이 높은 제품은 바람을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 환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선풍기를 구매하실 때는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르젠의 한 시험 제품은 날개 보호가드의 강도가 약해 손가락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 측은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풍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가 그런데요. 청주시가 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한중 커플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어디부터 구경을 갈까? 현대미술관 청주가 일단 떠올랐습니다. 개방형 수장고가 특징인 이곳에는 5천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이 소장돼 있는 청주의 대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我也是，我觉得就是钦州是一个集文化和历史于一身的城市，就是比我想象的要丰富的很多，我也很想再来。 청주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암골 전망대도 커플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청주시와 한국관광공사가 18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한중 인플루언서 커플을 초청해 국립청주박물관과 조정행궁, 청남대 등 11곳의 관광지에 대한 여행 콘텐츠 촬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행 후기, 포스팅, 온라인 가이드북 등 짤막한 영상물들로 청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 중국판 트위터격인 웨이보나 여행 커뮤니티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주공항의 국제선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재시동을 건 것입니다. 구슬이 껴와 보배라고 저희가 산재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묶어도 상당히 외부에 봤을 때 자랑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서 청주시는 해외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과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 계획을 타깃으로 청주에서 꼭 해야 할 11가지를 주제로 유튜브 광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 육박하는 등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 집계 결과 어제 충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976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412명의 2.4배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신규 확진자도 464명을 기록하며 어제 동시간대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는 오늘 공무원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비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지역에서 거주하고 소비하는 등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청주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거처를 괴산으로 옮겨달라는 뜻이어서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제7기 충청북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됐습니다. 신 부회장은 배터리 분야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분리막 사업으로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충북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충북지구를 이끌어온 이광우 총재가 임하고 신임 최영국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최영국 총재는 모든 회원들이 단합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라이온스는 지난 1년간 2개의 신생클럽을 조직하고 26억 원의 봉사 실적을 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영동 요원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요원대학교와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재무, 회계관리와 계약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음성극동대학교와 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열흘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들 두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더 강화되는데요. 아직은 좀 헷갈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의 협조로 잘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